자, 이제 콘티 강의를 하겠습니다. 콘티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 대충 알지만 정확히 뭐 사전으로 하면 검색하는 게 훨씬 나으실 거고요. 그 어떤 거든 그 만화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든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에서 이제 그 다 쓰여져요. 만화 같은 경우가 즉석으로 그려내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콘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콘티를 만드는데 콘티 작업이 사실상 제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걸린다는 뜻은 만화를 그리려면은 아까 말했지만 밑그림도 그리고 펜터치도 하고 컬러 작업도 하고 식자 작업도 하고 이렇게 분합되잖아요. 콘티도 그 중에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제일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그림과 콘티 두 개만 비교해서는 콘티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아까 말한 대로 부분적으로 콘티, 밑그림, 펜터치, 컬러, 식자 작업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나누면은 그 부위에서 콘티가 가장 비율이 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콘티 작업과 모든 걸 다 아는 작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하지만 요즘은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콘티 작가분도 따로 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밑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리고 컬러도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분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콘티 작업과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스토리만 따로 쓰고 글만 콘티 작업은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걸 다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가가 됐을 때 분업화가 하더라도 그 파트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전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제가 스토리 같은 걸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콘티를 뭐 여기에서 짜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도 작업하는 것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 디지털 작업도 해봐야 되니까 콘티는 이제 오늘은 어떻게 대충 짜나 어떻게 짜나 얘기하고 콘티를 짜는 방식은 뭐 작가들마다 이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가 이제 영상에 제 거를 올라가지만 이거는 개인의 아주 한 사람의 개인의 그냥 그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작가들이 다 이렇게 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강사님은 이렇게 짜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이라고 다 알죠? 들어봤죠? 그거는 이제 어디나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한문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문은 어려우니까. 보통 이게 4개로 하는데 어떤 분은 글을 굉장히 탄탄하게 써서 콘티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대충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사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쓰고 줄거리만 대충 시놉시스라고 하죠. 단출인 걸 이제 제대로 써놓은 걸 소설이라고 하고 다 써놓은 거 근데 시놉시스는 아주 간단하게 뭐 짜리부리한 대사는 안 쓰고 그 주인공의 기본 성격이나 배경 흘러가는 시나리오 정도만 쓰는 건데 그렇게 써놓은 다음에 저 이제 그 앞뒤가 그 스토리가 산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스토리가 이래. 철수와 영희가 만났어. 근데 서로 사랑 싸움을 하다가 헤어졌어.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화해를 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됐어. 이런 이야기겠다 쳐요. 아주 흔한. 그러면은 철수, 영희가 있어요. 글씨 잘 못 쓰죠? 자,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네모로 하겠어요. 영희가 있어. 그게 이제 기에 들어가요. 근데 둘이 싸웠어. 승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연한 계기로 화해를 했어. 화해를 했어. 그 다음에 아름답게 사랑하고 끝났어. 이렇게 큰 덩어리가 나눠지겠죠? 기승전결로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중심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들이 행동하는 행동 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를 줄로 이어서 여기다가 써놔요. 대략 내용과 대사 자세하게는 안 써도 대사는 원고를 콘티를 짜면서 해요. 이건 콘티가 아니라 구상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얘네가 이제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서 바로 이 전체적인 거를 그냥 다 머리로 구상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토막토막 또 잘라서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건너갈 때 서로 어색함이 없이 이질감이 없이 계속 넘어가서 이렇게 쭉 해서 한 편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토막토막을 더 짧게 나눠서 만들어 놔야지만 이게 나중에 스토리가 산으로 흘러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작가분들은 다르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이상이 없는가, 여기와 여기가 이상이 없는가 다 이렇게 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1번과 1번이 넘어가는 게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넘어가는 것도 이상이 없어요. 이거를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말이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적 요소나 없는 그 이야기를 만든 거는 상상의 이야기니까 말이 되는데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해? 이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들의 행동이 지나치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전 스토리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짜요. 덩어리를 짠 다음에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있었다. 철수와 영희가 10년을 연애했다. 연애한 사이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꽃놀이를 갔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1팩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원에 갔는데 어떤 한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철수가 힐끔 쳐다봤다. 그래서 영희는 화가 나서 시비를 걸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흘러가는 걸 자세하게 써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까 기승전결은 4개지만 딱 4가지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자세한 게 있잖아요. 그 큰 맥락 하나를 여기서 하나 스토리 만들고 여기 하나 스토리 만들고 하나 스토리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티를 짜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 만들면 복잡하니까 이 덩어리 안에서 이제 콘티를 이제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승전결해서 토막을 나누고 또 나눠서 거기에 콘티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맥락을 크게 잡아놨으니까 소설처럼 이렇게 많이 안 짜놔도 한 번, 두 번, 세 번 걸러서 축소해서 가면서 부분별로 다 체크하면서 콘티를 짜 나가니까 콘티에서도 내가 스스로가 까먹고 그렇게 없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이미 여기서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콘티를 짜기 시작하는 거죠. 첫 장면을 뭘 넣으면 좋을까 이런 아마 만화 한번 그려본 친구.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제대로 된 원고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연습이라도 원고라는 걸 한번 그려보더라. 말판도 만들어보고 첫 장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첫 장면을 뭘 넣어야 되지? 그래야 재밌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 가지 연출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배경을 많이 넣어요. 배경, 그러니까 장소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 만화가 어디 장소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큰 배경을 예를 들어 이게 산이야. 여기 마을이 있어. 그럼 이렇게 딱 하면서 다음 장면에는 클로즈업 되면서 대문이 나와. 이렇게 해서 어느 마을이 큰 마을 보이고 대문이 나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개미 다리가 나와. 개미 다리가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개미 다리인지도 모르겠어. 처음에. 근데 쭉 확대하니까
개미야. 반대로 아주 확대한 현미경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가끔 만화에서는 저 균도 나오겠죠. 아주 작은 데부터 이게 뭐지 하다가 그걸 확대하면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아주 전형적이게 큰 장면에서부터 점점점 그 장소 축소된 어느 큰 마을에서 시작해서 어느 한 친구의 집으로 가는 이렇게 축소된 구조를 갖게 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작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대사부터 야! 너 말이야! 하면서 딱 대사가 먼저 시작이 되죠. 그럼 누구지? 뭐지? 이게 뭔 대사일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를 먼저 임팩트 있게 한 다음에 그 화내는 모습을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진지한 대사 나는 오늘 죽었다. 내일도 죽을 거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뭐지? 이러면서 다음에 암울한 표정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아 얘가 지금 자기가 지금 암울한 상태를 표현했구나. 이렇게 해서 연출을 그렇게 시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가 않은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처음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 처음에 어떤 포인트를 주면 좋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의 과거를 막 설명하는 만화가 시작되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옛날엔 굉장히 영웅이었어. 근데 폐인이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폐인이 된 모습을 막 보여주는데 저게 주인공이야. 뭐 찌질하게 생겼네. 왜 저러지? 이러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 흐름을 처음 만들어주면서 연출이 시작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약간 기대를 하겠죠. 저런 페인이 이렇게 반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범하게 그냥 시작하는 장면도 있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서 여자친구를 납치해 간다던가 흔한 장면이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연출의 시작이겠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되게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그 독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와 연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되게 원래 많아요. 이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보지 않은 걸 저 사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많은 걸 보니까 이게 뻔한 거에 대한 어떤 좀 뻔한 거잖아. 옛날에 히트했던 그런 그 공식에서 만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공식을 다시 10대가 좋아하는 그림체로 바꿔가지고 딱 만들면 10대들은 새로운 트렌드처럼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60년, 70년대 그때부터 만화가 부활이 되면서 7, 80년대 때 그런 히트 공식들이 어느 정도 다 나왔었어요. 연출하는 법도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작가마다 살짝 바꿔서,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대로 했을 수도 있고 바꿨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살아오면서 접한 그 만화, 그 문화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자기가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잘할 때 드래곤볼이라고 들어갔죠? 네. 드래곤볼 같은 걸 봤는데 원피스를 보면 너무 유치한 거야. 여러분 드래곤볼의 그 히트 공식을 똑같이 따라했거든. 근데 원피스를 보고 자란 친구들은 드래곤볼은 너무 올드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 영웅이 더 강한 놈 나오고 더 강한 놈 나오고 새로운 데 나오고 이런 상을 방식이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그게 히트해서 드래곤볼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와 저기 나루토, 블리치, 그다음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본 틀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캐릭터, 요즘 맞는 트렌드, 10대들, 지금의 10대들의 감성으로 그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은 당연히 그림체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니까. 근데 틀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이 틀에서 굉장히 벗어나서 만드는 사람 중에 두 가지로 보통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뭐냐면은 평가를 해요.
하나는 와 작품성 있다 대단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 누구 거 뺏겼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뺏겼다 정도까지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비슷하게 하면 오히려 대중들은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익숙한 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그걸 받아들일 만큼 그게 별로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트 공식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거기서 많이 벗어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화를 보면은 다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BL만 하면 BL 중심이 딱 있고 거기에 새로운 것만 들어가 있고 왕도만 하다 하면 계속 강한 놈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가도브스풀 같은 만화처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틀이 히트 공식 틀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하고 조금도 같으면 안 돼. 내 걸 만들어야 돼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고민해도 다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문화 그리고 내 가정 분위기 그리고 내 혼자 생각한 어떤 공상 같은 거 이런 게 다 조합이 돼서 결국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너무 어렵게 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압박감을 자기한테 느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야기가 떠오르면 만들어서 보여줘. 그럼 남들이 너무 똑같아. 야 이거 이야기 그 작가랑 똑같네. 그러면 그러냐? 똑같아 하면서 마음이 아파하지 말고 그러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좀 추가하면 다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걔네가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 결국 그게 자기께 되고 자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심한 사람은 뭐랑 똑같다고 하면은 아니야 나는 나대로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삐져가지고 혼자서 골방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발전이 없어요. 아 그렇네 그거랑 비슷하네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바꾸면 좀 더 새로워 보이겠냐 이렇게 해서 항상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 걸로 써먹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피드백을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고 싫은 소리 하는 거가 아니라 얘네들이 마음을 얻게 되면 얘네들은 나중에 내 거를 사주게 될 거야. 얘네들은 독자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 때 혼자서 막 2년, 3년 했다가 보면 나중에 야 뭐랑 똑같잖아. 표절이야. 그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들어 놓고 그래도 완성을 해야죠. 짤막하게 한 10컷 그려놓고 야 만화 정말 대작이잖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성해 놓고 그래도 한 1, 2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만들어 놓고 뻥 한번 보여주고 이 정도 해야지 막 3년 4년 동안 막 혼자서 했다가 이거 실패했다가 하면은 또 3년 또 하면은 언제 만화를 그릴 거야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만화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그리고 싶은 거 아니면 요즘 트렌드에 맞겠다 싶은 거를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옛날에 제가 출판사를 갔을 때 제가 사실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20대 초반 때 20살 때 구상했던 만화를 27대 7년 만에 들고 왔어요. 7년 만에 들고 왔는데 그 원고를 3번을 그렸어요. 그럼 얼마나 애착이 크겠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근데 출판사에서 딱 뭐라고 하냐면 좀 이제 제가 이름이 임윤태인데 그 기자님이 윤태씨 딱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태씨가 추구하는 만화는 한국에서는 안 먹혀요 그러는 거예요. 네,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한 7년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그림이 틀렸어요. 연출이 틀렸어요. 스토리를 좀 바꿔봐요 하는 소리보다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의 어떤 이야기든 그림이든 그려도 아무 반응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럼 7년 동안 내가 묵어놨던 게 얼마나 무용지물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고집을 피웠다고 하면은 뭐 밀어서 그게 붙여도 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실어주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열의 9은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바꿔서 빨리빨리 그려서 그들한테 보여주면은 그렇게 저처럼 힘든 시기가 없을 텐데 오래 준비한 만큼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로바로 작품 만들어서 옆에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요즘은 인터넷 문화 있으니까 인터넷 같은 거 올리고. 그래서 바로바로 피드백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상처를 10배, 20배 농축해서 받는 것보다 바로바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멘탈을 항상 강하게 가는 수 있는 게 좋아요. 자, 콘티를 이제 연출에 대해서 이제 콘티가 이제 어떻게 시작하나 하지만 이게 사실은 콘티가 연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출. 연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만화도 똑같아요. 우리가 카메라잖아, 카메라. 사람 눈. 이 상대방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대중들이 그 설명할 수 있게 그 칸에다가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연출이라고 저의 생각은 뭐냐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걸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있게. 연출은 이해. 상대를 설득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연출을 잘못 이해하는 게 예쁜 그림, 멋있는 구도, 눈빛 연기 이렇게 해요.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상대가 그 장면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데 멋을 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연출이라는 건. 그러면 저는 이게 뭐냐면 제가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대전역을 어떻게 가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즉 연출, 콘티는 설명하는 거예요. 대중에게 내 이야기를 설명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멋부린다가 아니라 멋있는 컷을 그린다가 아니라. 그래서 칸을 구상할 때 여기서 자기가 잘 타협을 봐야 되는데 연재를 하게 되면은 컷 수 제한이 정확히 뭐 80컷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80컷을 그린다 하면은 85컷에서 75컷 선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위아래로. 보통 그렇게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그려야 안 지쳐요. 완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와 계약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근데 한편에 거기 내가 딱 담고 싶은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조율해서 담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콘티를 이 80컷을 예를 들어 짠다. 80컷을 짜는데 이 전체적인 콘티 내가 이만큼의 이야기를 다루겠어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무조건 그리게 되면 나중에 막 100컷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한 10컷에서 20컷 정도 기승전결을 한 화에서도 기승전결을 또 나눠주는 거예요. 컷을 20개로 나눈다. 20개씩. 그러면 내가 오늘 요번에 담아야 될 이야기가 이렇다면 20개 안에 쭉 정리해서 콘티를 거기 안에 자르려고 하면 좀 짜는 거예요. 콘티를 짜고 그 다음에 또 20개를 짜고 이렇게 짜는데 그러다 보면 한두 컷 더 필요할 때가 있죠.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그럼 한두 컷 더 넣는 거야. 거기 안에서. 여기서도 한 2컷 넣었어. 여기도 2컷 넣고 2컷 넣었어. 그러면은 88컷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80컷 중심에서 그렇게 안 벗어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 콘티를 짜면 나중에 100컷이 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편에서도 또 거기에 기승전결을 또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해야 나중에 오바를 안 하게 되고 반대로 모자라지도 않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장면을 이제 그 연출을 한다 했을 때 할머니가 나한테 다가와. 이게 내가 이제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고 있어. 그 할머니가 여기서 이제 대전역 이렇게 물어봐 나한테.
이렇게 세 컷이 이제 있겠죠? 그럼 이 세 컷을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20컷 안에 내가 20컷을 예를 들면 너무 기니까 아까 우리가 완성할 건 10컷이잖아요. 그러면은 10컷이면 2.5컷이죠? 4개로 나누면 그러면은 2컷에 끝낼 수도 있고 3컷에 끝낼 수도 있겠죠. 전후니까. 그럼 이거를 2컷에 끝내본다. 그럼 어떻게 이게 한번 줄여볼까요? 2컷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2컷으로 줄이고 이것을 4컷으로 만들 수도 있고 2컷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할머니를 이렇게 그려. 그리고 여기에 내 표정을 이렇게 담고 이렇게 와. 그럼 나는 걸어오는 모습도 보이면서 여기 어두운 할머니가 있죠. 그럼 바로 이 컷으로 가면 2컷으로 줄여지죠. 이해돼요? 네. 근데 조금 더 이 세 컷과 이것 차이는 뭐냐면은 컷에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할머니의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비실비실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좀 더 보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약간의 효과음으로 이렇게 좀 약간 떠는 거야. 그다음에 쩔뚝쩔뚝이나 뭐 비실비실은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룰루랄라 이렇게 표현 한 컷에 2컷을 장면을 담을 수도 있어요. 연출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얘 표정에 이제 그 더 자세하게 하면서 얘가 이렇게 느낌표로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할머니가 똑같이 대전역 하면은 여기서 느낌표를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느낌표가 여기서는 이제 할머니를 본 것처럼 본 것 장면까지 넣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할머니가 바로 물어보니까 바로 느낌표가 돼서 그러니까 한 컷에 2명의 액션이 같이 동시에 작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할머니 액션만 작용이 되죠. 할머니의 대사만. 근데 여기서는 얘가 뭐지? 하는 것과 할머니 대사가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줄일 때도 있고 늘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컷을 가서 내가 이 상황을 20컷을 여기서 그리겠다라고 했을 때 컷이 막 남아. 그럼 이렇게 늘려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컷이 모자라. 그럼 이렇게 줄여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요게 이제 그 콘티를 짜는 그 능력이에요. 내가 담고 싶은 장면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한 화에 정해진 어떤 컷수가 있고 스스로가 그걸 다 그리면은 지쳐서 못 그려요. 일주일 안에 한 편씩 그려야 되는데 그걸 못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 짤 때마다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처음부터 쭉 해서 그리면은 굉장히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너무 컷이 모자라고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용이 안 끝났는데 그냥 컷이 너무 많아서 거길 잘라버리면 다음 2화부터는 갑자기 너무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시작해버리면 만화가 재미가 없잖아. 원래 하이라이트도 아니 저놈이 이러면서 끝나야지 다음에는 딱 한 대 맞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 근데 이하가 바로 시작하자. 아이 저놈이 1편에 끝나는 데는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다음 편 기대 없이 기대가 안 끌리지 없이 그냥 끝나고 2편에서 갑자기 딱 맞는 장면 이놈이면 너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한 편이 끝날 때 다음 편이 궁금하게 하이라이트. 그래서 기승전결을 80컷이면 마지막에 여기서 포인트를 주겠다라는 걸 딱 정해놓고 거기 또 나누고 나눌 수 있으면 10컷씩 나눠도 좋아요. 10컷씩 8개 나눠도 좋아요. 근데 그 8개씩 나누면 너무 복잡하니까 대체적으로 4개 기승전결로 한 편에도 기승전결 또 나눕니다. 전체 큰 스토리에서도 기승전결, 맥락도 시나리오의 흐름에서도 기승전결 다 거기서 또 조각을 내고 한 편 안에서도 또 4편을 또 나누는 조각조각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완성할 때 완성도 있게 완성이 돼요.